자,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국가의 봉사를 함과 더불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보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 이상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시험을 봐서 80점을 맞으면 우리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80점 정도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90점 이상을 맞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배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우리의 그 콘텐츠 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보는 사회 책을 가지고 시험에 낸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출제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수능 출제를 하시는 대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평가원 그리고 각종 지역의 그 교육청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문제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직접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괜찮은 문제들을 추리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추릴 때에는 수능에 해당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직무적성이 측정될 수 있는 문항들을 추리고 더불어서 자기들이 거기다 문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따졌을 때 우리는 8차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차 교육과정을 이야기했을 때의 우리는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이렇게 책이 3권이 되어 있는 걸 일컬어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대다수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90%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25, 요 정도의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과 사회. 그리고 요것이 법과 사회라고 하는 것과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무원 시험이 사회가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저 때의 출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7차 교육과정과 8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집합으로 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30에 요것이 70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 바로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출제가 된 거를 보면 8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80에 7차 교육과정이 20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에 나는 이것만 가지고 거기만 나오면 맞는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이걸 갖다 가능한 한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공부를 해도 다 맞을 수 없는데 그래도 전부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내용과 이거의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중학교 때 배우는 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7차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8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8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되는 것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7, 8차에 공통되는 걸 따지면 한 70%가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 30%,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 30%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이거를 놓치잖아. 그러면 이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입니다. 적어도 2문제는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의 내용을 전부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수험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 수험생을 보면서 왠지 불안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수능 스타일로 나온다 그래서 EBS 방송교재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EBS 방송교재는 100% 수능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 시험 문제는 100% 수능 스타일이 아니라 30% 정도만 수능 스타일로 나온단 말이죠. 탐구하고 이런 것이. 그런데 그거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이 많으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붙기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반드시 공무원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스타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 필요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7, 8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장혁사회 책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그 책에서 100% 다 남았다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용과 문제를 보시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7, 8차 교육과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의 내용을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적어도 2개 이상 안 틀리고 단시일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80점 맞으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여러분들은 이런 스타일을 어떤 걸 하셔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접근을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다가 출제가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필요한 직무적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직무적성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측정하고 싶어. 그럼 이 직무적성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용 밖에 있는 것을 내는 겁니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시사적인 내용 조금 나와.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정치학,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공무원 전문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더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적어도 2에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와 이거를 전부 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일단 수업을 하는 데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합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단칼에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울 때 만연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세부적인 걸 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질려갖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골격을 제가 지금 주어진 이 강좌 시간에는 80% 정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80%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들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려서 혼자 공부할 때 분석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합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80%까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제가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 강의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OX 강의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 내용을 쫙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는 시험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해 봄으로써 나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강의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와 같은 OX 문제집에 대한 내용,
기출문제집을 한 번씩 풀어보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수능 평가원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시험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형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 수능과 평가원의 문제를 변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봤던 기출문제들이 있죠. 3년 동안 봤던 기출문제들을 쫙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공무원 시험이 쫙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가 한동안 없다가 다시 들어온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9.11 테러가 날 때 나왔던 그때까지 공무원 사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문제들이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문제들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한 10문제가량이 나왔어요. 살짝 변형시켜서 나오는 거랑 똑같이 나온 거랑 해서 한 10문제가량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책에 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과거의 이런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제가 책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옛날엔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얘기를 쫙 모아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책에 이걸 실었으면 그건 전부 다 저작권 위배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기출문제집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강의의 커리큘럼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면 이제는 아까 제가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80%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모질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다 보면 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배워야 돼.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드려야 될 것을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위 심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단원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원별 이제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심화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 다 됐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걸 일컬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테마별로 이제는 내용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접어들 겁니다. 이제 나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위해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실전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정치의 몇 문제, 경제, 사회문화 몇 문제를 시험처럼 마구 섞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